지은호 나와. 지은호 어딨어? 지강호의 절규가 카페 전체를 뒤흔들었다. 손에는 구겨진 가족관계증명서가 떨리고 있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활자가 그의 심장을 칼날처럼 도려내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강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 정순이와 누나 지은호 몰래 그들의 비상금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드디어 비상금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엔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지강호는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솟았다. 24년 동안 누나라고 불러왔던 지은호. 자신보다 6살 위라고 알고 있던 지은호가 사실은 입양하였다. 왜 나만 몰랐어? 지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호가 자신을 챙겨주던 모습들, 누나답게 엄하게 꾸짖던 순간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대신 혼나주던 따뜻한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짜로 느껴졌다. 남의 집 아이가 자신 위해서 누나 행세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지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뛰어갔다. 평소라면 따뜻한 커피 향과 지은호의 미소가 맞이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지강호는 실망했다. 지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지은호 씨, 어디 갔어요? 지강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은호 선배라면 오늘 일찍 퇴근하셨어요. 어머니 식당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지강호의 머릿속에 정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엄마야말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 엄마까지.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 가족이 자신만 속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신만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지강호는 즉시 발길을 돌렸다.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달리는 내내 분노가 더욱 커졌다. 입양아 주제에 내 위에서 누나 행세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사라졌다.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리를 달리는 지강호의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놀라 피해갔다. 하지만 지강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지은호와 정순이를 찾아 따져 묻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식당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자 지강호의 심장박동이 더욱 빨라졌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이다. 식당 앞에 도착한 지강호는 잠시 멈춰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식당의 모습. 하지만 그 평화가 오늘로 끝날 것이라는 걸 지강호는 직감하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지강호는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가족관계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이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식당 안은 예상보다 고요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 정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석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고성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고성희 씨도 자주 오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정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성희가 자주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였다. 따님은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 자주 보이지 않던데. 고성희의 질문에 정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 지은호에 대해 묻는 걸까? 미묘한 경계심이 들었다. 그 애는 카페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성실한 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워낙 착한 아이니까. 고성희의 입꼬리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둘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강호가 들이닥쳤다. 얼굴은 핏기로 가득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져 있었다. 엄마! 정순이는 깜짝 놀라 지강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 고성이는 물잔을 든 손을 멈췄다. 눈빛에 미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호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흥분해서? 정순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강호가 손을 뻗어 막았다. 왜 지은호가 입양하라는 걸 지금까지 숨겼어?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정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큰 비밀이 터져나온 충격이었다. 고성이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이었다. 강호야, 그 얘기는 집에 가서.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황스러웠다. 집에 가서 지금도 거짓말하려고. 지강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주먹을 떨며 서류를 흔들었다. 이 서류 봐. 친양자 입양이라고 나와 있어. 지은호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고. 정순이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24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다. 나만 바보 만든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차별하고 키운 거야. 지강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지은호가 누나인 척 나를 휘어잡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 강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정순이가 말리려 했지만 지강호는 멈추지 않았다. 누나도 아닌 게 무슨 누나 행세야. 입양아 주제에 내 위에 서서. 그 순간 구성이는 천천히 일어서며 입꼬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섬뜩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지은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엄마, 요 앞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었어. 경찰차도 오고 난리였어. 엄마도 항상 조심하시고. 말하던 지은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식당 안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정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지강호는 서류를 들고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고성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지강호는 즉시 지은호를 향해 돌진했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야, 지은호, 너 이거 알았어? 지강호가 구겨진 서류를 지은호 앞에 들이밀었다. 뭘 알았다는 거야? 지은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려 했다. 하지만 지강호가 서류를 다시 움켜쥐었다. 너 입양하래. 알고 있었어. 순간 지은호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입양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뭐라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한번 들은 것 같아 다시 물었다. 알고도 나한테 잘난 척, 누나 행세했어. 입양아 주제에. 지강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지은호에게는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입양아? 그 단어가 입에서 떨리며 나왔다.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던 기억. 어머니가 밤늦게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업고 뛰어가던 따뜻한 기억들. 동생 지강호와 함께 놀았던 어린 시절. 지강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신 나서서 싸워주었던 기억. 지강호의 성적이 안 좋을 때 대신 혼나주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였다는 것. 친동생이 아니라 남남이었다는 것. 진짜야?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순이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지은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강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정말 이 가족의 친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지은호가 정순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지강호는 그런 지은호를 보며 더욱 분노했다. 동정받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연기할 것 없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지은호가 간신히 대답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강호는 더 이상 자제하지 않았다.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감정만이 그를 지배했다. 너 진짜 뻔뻔하다. 남의 집 딸이면서 나한테 누나라고. 지강호의 목소리는 도끼에 가득했다. 그동안 누나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속으로 우습지 않았어? 지강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0년 동안 쌓아온 남매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호야, 은호는 정말 몰랐어.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호를 감쌌다. 하지만 지강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공범이잖아. 나만 속이고 살았잖아. 지강호가 정순이를 향해 소리쳤다. 정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의 집에 하나 들여놓고는 친딸처럼 키워줬다고? 그러면서 진짜 아들인 나는 뒷전이었지. 지강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학비도 지은호 먼저 대주고 용돈도 지은호한테 더 많이 주고. 그게 아니야 강호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지강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주변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분노만이 그를 지배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서서 간신히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지강호의 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지은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지강호가 지은호에게 다가갔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강호와 지은호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호야, 제발 그만해. 은호는 내 누나야. 누나. 남의 집 애가 무슨 누나야. 지강호가 정순이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정순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은호야, 너는 집에 먼저 들어가 있어.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고성이가 숟가락을 탁 소리내며 내려놓았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공기를 갈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집중됐다.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서며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제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네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섬뜩했다. 지은호의 진짜 엄마는 바로 저예요. 순간 식당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고성이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정순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강호는 입을 벌린 채 고성이를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할 말을 잃었다. 분노하던 것도 잠시 멈췄다. 지은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고성이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말 그대로예요. 지은호는 제가 직접 낳은 아이입니다. 고성이의 말에 지은호가 뒤로 휘청거렸다.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 저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른 정순이도 동생이라고 여긴 지강호도 모두 남이었다. 30년 전 제가 지은호를 낳았어요. 하지만 사정상 키울 수 없었죠. 고성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 담담했다. 그래서 정순이 씨에게 맡긴 거예요. 잘 키워달라고. 정순이가 고성이를 향해 다가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고성이 씨, 도대체 왜 지금에야 나타났냐고요? 고성이가 정순이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제 딸을 찾으러 왔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고성이의 말에 정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3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지은호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에 분노가 치솟았다. 은호는 제 딸이에요. 정순이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다. 법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혈육은 바뀌지 않아요. 고성이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야, 엄마가 왔어. 너희 진짜 엄마가... 지은호는 고성이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친엄마라는 것인가?
고작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고성이가 정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인사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딸은 제가 데려가야겠네요. 고성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호에게 다가갔다. 지은호의 손목을 단호하게 붙잡았다. 가자, 은호야. 지은호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고성이에게 끌려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정순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지은호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안 돼. 은호를 데려가면 안 돼. 정순이가 고성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고성이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30년 동안 충분히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맡을 차례죠.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강호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분노했던 지은호가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 끌려가는 상황.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만요. 지강호가 고성이를 불렀다. 하지만 고성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지은호를 끌고 식당을 나갔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순이의 다리가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숨이 막혀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 저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강호가 다가와 정순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까까지의 분노는 사라지고 당황감만 남았다. 정말 은호 누나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지강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결혼 후 간절히 아이를 바랬지만 몇 년 동안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이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띵동 현관문 초인종 소리. 누구지? 누구세요? 정순이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사람은 없고 웬 아기가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정순이과 지영민은 하늘이 주신 아기라며 지난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엄마, 대답해봐. 지강호가 다시 정순이를 흔들었다. 정순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강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에게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지강호의 목소리는 원망에 가득했다. 하지만 아까의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한편 고성이의 차가운 손에 이끌려 거리를 걷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다. 고성이가 정말 자신의 친엄마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성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가야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고성이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다. 지은호는 뒤를 돌아봤다. 멀어져 가는 정순이의 식당이 보였다. 30년 동안 집이라고 여겼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은호가 간신히 물었다. 고성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시간이 필요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준비가. 고성이의 대답은 모호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고성이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호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성이의 소나기는 여전히 자신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길에서는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거리를 걸으며 지은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고성이가 정순이의 식당에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지은호를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고성이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의 조각들이 어떤 거대한 음모를 품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